안녕하십니까. 이투스 수학의 여기 주영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오늘이 우리 1년 동안 함께 해온 시간의 마지막입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은요, 여러분들 수능 전날 해야 될 일들과 그 다음에 수능 날 어떤 것들을 주의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벌써 1년이 이렇게 가다니.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올해는 원체 힘들었잖아. 뭐 학교를 못 가게 되는 일들도 있었고요. 학원도 못 가게 되는 일들도 있었고. 진짜 올해가 가나 싶었는데 1년은 가네요. 시간은 가고 수능 그날도 옵니다. 돌아왔네요. 그죠? 그래도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다른 어느 해 때보다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더더욱 2배, 3배 많았었던 그런 올해였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까지 버텨온 우리 친구들, 그 결과와 상관없이 진짜 고생 많았고, 진짜 대단합니다. 점수가 다 잘 나오면 너무 좋죠. 근데 선생님이 살아보니까 이게 수능 점수가 인생 점수는 아니더라고요. 수능 점수를 잘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뭐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수능을 조금 내가 실력 발휘를 못해서 못 봤다고 하더라도 그게 꼭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 그냥 우리가 1년 수능이라는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그리고 함께 1년 동안 열심히 해왔다는 거, 그 경험 만으로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걷게 되든지 간에 큰 경험이 되며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 수능에 못 보면 내 인생은 끝나는 거야 라는 그런 어마무시한 무게감과 중압감으로 시험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한 만큼 실력 발휘만 좀 제대로 하고 오자라는 생각으로 좀 마음을 다잡으면서 그렇게 시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험 전날 아마 이제 수험표를 받게 될 거야. 근데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예비 소집 시간이 있었는데 몇 시까지 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냥 이 수험표 받고 먼저 학교를 갔었어. 그랬더니 막 이렇게 책상 줄 맞추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후배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 교실 미리 확인하고, 그다음에 내 자리가 대략 뭐 온풍기 앞일까, 그다음에 뭐 창문가 쪽일까를 좀 선생님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거 현장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요게 약간 학교마다 케바케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학교는 일찍부터 이미 다 정리해놔가지고 딱 문을 잠근 학교도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예비 소집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제 그 학교도 미리 한번 가보기도 하고, 뭔가 어떤 문으로 들어가서 내가 시험 보는 교실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걸 좀 미리 알아두면, 처음 가는 장소다 보니까 좀 당황스러운 일이 좀 덜 할 거 아니야. 그런 차원에서 예비 소집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여유 있게, 혹시 모르니까 문 열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미리 가서 학교를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책상 같은 거, 의자 같은 거 뭐 삐그덕거리지 않는지, 아니면 나 너무 힘들지 않는지, 아니면 뭐 이런 요즘에 이제 칸막이 놓고 이제 시험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칸막이도 상태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더라. 자, 그 다음 여러분, 시험 보러 가는 날 이게 예년과 다르게 한 달 연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사실 우리 그동안 봤던 11월 수능은 그렇게 춥지 않았거든. 근데 한 달이 연기가 돼가지고 좀 추울 수 있어. 선생님은 이번 주도 좀 춥더라고요. 월요일 때는 좀 싸늘하더라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막 두꺼운 패딩, 요즘 패딩 많이 입잖아. 패딩 하나 입고 가면 예를 들어서 벗으면 너무 춥고, 입으면 또 막 온풍기 앞에 앉아서 너무 덥고, 이러면 더우면 또 집중력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 그래서 굉장히 힘들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막 어떤 친구가 얘기하더라고. 재수하는 친구가 자기 시험 보러 갔을 때는 다 온풍기 껐는데 어떤 한 친구가 너무 춥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온풍기를 켰는데 자기가 그 온풍기 앞에 있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꺼달라고도 못하고 막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시험을 봤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좀 대처를 하려면 옷을 좀 얇은 옷을 여러 겹 입고 가세요. 그래서 내가 뭐 추우면 더 껴입으면 되고, 더우면 내가 몇 장 벗어도 되게끔 좀 그렇게 얇은 옷을 여러 겹 입고 가는 것이 시험 볼 때는 훨씬 조금 더 도움이 되겠더라라는 거, 그거를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선생님도 수능날 엄청 떨렸던 것 같은데, 딱 그래도 1교시 나는 국어 시험 딱 시작하고 나니까 그래도 떨리는 게 조금 이게 좀 사그라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시험날 가서 너무 긴장이 되면, 이건 선생님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좀 심호흡을 진짜 이렇게 하지 말고 심호흡을 좀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하면서 약간 자기 암시를 하는 거야. 대박 날 사람 나야 나.
이렇게 약간 좀 심호흡을 크게 한 3번 정도 하면 마음이 막 요동치던 심장이 조금 약간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심호흡을 하면서 이 너무 떨리는 마음을 좀 이렇게 진정시켰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약간의 긴장감은요 점수를 더 내는데 도움이 돼요. 우리가 너무 편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오히려 실수를 또 발생하게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약간의 긴장감은 오히려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긴장이 된다. 씨, 장난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요 긴장감을 또 잘 활용해서 오늘 한번 대박 내보자 한번 해보자. 자, 가자. 약간 요렇게 좀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년 이제 시험 보고 나면 선생님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국어를 망해서, 그다음에 국어를 망해서 수학 점수가 안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여러분들 선배들이 되게 많았거든. 근데 여러분 이제는 뭐 그렇게 한두 번입니까? 그죠? 이제는 좀 국어를 망하면 수학이라도 건져야지. 그치? 국어 시험 망했다고 그거 생각하면서 수학 문제 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발 부탁이니까. 그리고 아니 내가 국어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 채점하기 전까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답을 체크할 때는 여러분 헷갈리는 게 막 있어. 2번, 3번 헷갈리는 게 있는데 뭐 모의고사 볼 때는 예를 들어 2, 3번 헷갈릴 때 왠지 2번 같아 이러고 체크를 할지 몰라도 여러분 수능이잖아요. 내가 이 한 시험으로 모든 것들이 막 다 결정이 될 텐데, 정말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될 텐데 그렇게 답 선택하면 안 되지. 그렇게 헷갈리는 사항이 있으면 선생님 같은 경우도 내가 정말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거 막 내가 했던 것들 다 떠올려갖고 최대한, 그러니까 내가 이 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 논리적인 이유가 확실해야 돼. 그냥 왠지 몰라서 이걸 했어요가 아니라 내가 그 두 개를 두고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대더라도 정말 2번, 만약에 답이 2번이다. 그럼 2번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문제 하나하나마다 만들고 선생님이 체크를 했거든. 그랬더니 선생님 알죠? 선생님 수능이 제일 많이 점수 제일 잘 나온 거. 제일 터지더라고 수능이. 그렇게 답을 체크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체크를 해놓고 나면 사실 내 답이 다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체크를 한 거잖아요. 못 봤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 근데 이제 막 분위기, 막 약간 그런 고민하는 무당들이 많았다던가 뭐 이런 상태에서 약간 마음이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건 선생님도 이해는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채점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일이니까. 그리고 야, 어려우면 나만 어렵냐? 다른 애들도 어렵지? 그런 거니까 조금 너무 그 시험 난이도에 막 동요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이제 막 어떤 애들 그런 얘기 하잖아. 막 화장실 가면 나는 별로 알고 싶지 않은데 뭐 17번의 정답 3번이지 막 이런 거. 그거 답 이거 아니야? 막 답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혹시나 그 학교에 내가 아는 친구가 같이 시험을 보게 되더라도요, 절대 친구들끼리는 그거 알죠. 그날은 답에 대한, 시험 문제에 대한, 뭐 난이도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을 것. 나 망했어. 우리 이런 얘기 잘하잖아. 나 완전 망했어. 이런 얘기 습관처럼 많이 하잖아요. 그 말조차도 하지 말 건. 그리고 화장실에서 막 애들, 야, 이번 시험 존나 쉽지 않냐? 막 이런 얘기 하잖아. 야, 생각을 해봐. 공부를 제대로 한 애들이 화장실에서 그런 대화를 나눌까요? 그치? 이게 그날은 수험생들 다 예민하기 때문에 조금 공부를 하고, 그래도 내가 이번 수능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날은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혹시나 누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친구는 수능 준비 제대로 안 한 친구야. 그냥 노는 친구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왔다 갔다 하면 쉬웠지 않냐? 이런 얘기에 현혹이 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전혀 그거 듣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이거 우리 조교쌤이 현장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더라고. 이게 화장실이 예를 들어 남고다, 여고다 이러면 그 화장실 때 개방은 해놓잖아. 근데 너무 줄이 많은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뭐 교사 화장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남고인데 뭐 남자 교사 화장실, 뭐 여자 교사 화장실 이렇게 좀 애들이 많이 안 가는 화장실을 이용해도 괜찮대. 그래서 거기 너무 줄 서지 말고 빨리 화장실 갔다가 빨리 자리에 앉아서 다음 거라도 좀 정리하고 싶다는 친구들은 그렇게 좀 교사 화장실이나 아니면 내가 여자여도 남자 화장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진짜 남자들이 쓰지 않는 이상 그렇게 써도 괜찮으니까 그런 화장실 이용해가지고 빨리 볼일 보고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여러분 도시락 싸갈 거잖아. 근데 도시락 싸갈 때요 반드시 과일을 조금 싸세요. 과일. 과일.
이게 여러분들 알죠? 내가 알죠? 선생님 이게 학원에서도 보면 우리 재수 친구들도 보면 간식 그냥 선생님 간식 자판기가 맨날 동이 나 있더라고. 맨날 아침에 간식 먹는 습관이 들려 있어가지고 이게 이상하게 1교시 끝나고 갑자기 안 먹으려고 그러면 꼬르륵 막 이런 소리 난단 말이야. 그럼 또 막 괜히 그런 신경 쓰여. 아, 옆에 사람이 들었나? 막 이런 시험 시간에 이거 소리 너무 크게 나면 어떡하지? 막 이러고 굉장히 오만 가지가 다 신경 쓰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1교시 끝나고는 엄마한테 과일을 조금 싸달라고 해가지고 부모님께 싸달라고 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서 좀 사세요. 요즘 귤 같은 건 쉽게 사잖아. 그래서 귤 같은 거 좀 까서 한 2개 너무 입맛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과일을 조금 까서 먹으면 이제 2교시 시험 보기 전까지 약간의 허기는 좀 달래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과일을 좀 먹기를 추천드립니다. 선생님은 그 얘기를 내가 전날 선생님 수능 보러 가기 전날 했더니 우리 집에 계시는 이 여사님이 막 포도 한 봉지, 사과 한 봉지, 배 한 봉지, 감 한 봉지, 보온병에 물, 그 다음 도시락 해갖고 나 수능 보러 가는데 이만한 쇼핑백을 주는 거야.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오늘 수능을 보러 가나 소풍을 가는 건가 약간 가서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나눠주고 먹으라고 이만큼을 싸준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 다 먹지 못하고 돌아왔던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좀 강한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좀 쉽게 까먹을 수 있는 정도의 과일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2교시 수학 시간이 시작이 되겠죠, 여러분. 잘 보세요. 파이팅 하십시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안 가르칠 거 없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선생님 시키는 대로 따라온 친구들은요, 그날 당황하지만 않으면 돼. 당황하지만 않으면 여러분들 다 실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 나올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그 여러분들 수능 보는 그날 수학 보는 시험 그 시간에 아침 일찍 목욕제게 딱 하고요. 딱 내 방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텔레파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거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혹시 아나요? 도와줘요 JDS 한번 외쳐보세요. 선생님이 딱 집중해갖고 텔레파시 받을 준비하고 있을게. 알겠지? 전날부터 미리 준비하고 있을 거야. 텔레파시 받을 준비. 그러니까 너무 시험 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수능이 항상 그래. 다른 모의고사나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변형한 형태들 문제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좀 익숙한 느낌의 문제들이 많았던 반면에 수능은 그래도 새로운 유형들을 만들어내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렇다 보니 겉모습을 봤을 때 약간 이런 걸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같은데야. 실제로 본 적 없는 게 아니라 겉모습은 그럴 뿐이라고. 그런 문제가 사실 가장 많이 출현하는 것이 수능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야? 나 본 거 아니고 나 이거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말려들면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미리 얘기해줬으니까. 맞다. 주댕이 그랬어. 이번 수능 또 교수님들이 또 엄청 애쓰셨구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이 안에 본질을 파헤쳐서 반드시 풀어내고 말겠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절대 여러분들이 안 배운 거 가지고 푸는 문제 안 나오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놓쳐서 지금 이게 안 보이는 건가를 자꾸 고민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게 4점짜리 문제 예를 들어서 막 요즘 16, 17, 18번 문제 버겁다는 친구도 좀 있으니까 그거 풀다가 시간이 모질라면 24, 25번에서 꼭 실수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2, 3점짜리를 그러니까 내가 집중력이 좋을 때 다 맞출 수 있는 2, 3점짜리 문제들을 먼저 맞추고 그러니까 먼저 풀고 마지막에 4점짜리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왜 또 그 도형 문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적용하는 도형 문제 어렵게 나오면 힘들어하는 친구들 많죠. 그럼 그 도형 그냥 맨 마지막에 풀어. 그거 막 찾아내려고 애를 쓰다 안 보이는데 막 잡고 있다가 마음이 더 불안해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 제외한 나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싹 다 풀어놓고 우리 확률 같은 게 경우에서 세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싹 다 풀어놓고 마지막에 안 되는 것들을 주구장창 붙잡고 내가 어떻게든 그 시간 안에 해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수능 샤프가 좀 그지 같았대요. 그래서 샤프심이 부러졌던 친구도 되게 많았다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올해는 다시 바뀌었대. 괜찮다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연필. 또 수학 문제 풀 때 이거 자꾸 부러지면 진짜 짜증나거든. 그러니까 연필 꼭 챙겨가시고. 그 다음 여러분 그거 알죠? 평가원 수능 문제는 비율 같은 게 굉장히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왜 등비급수 이과 친구들 등비급수 뭐 공비 같은 거 구할 때 내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그러면 약간 지우개 같은 거 활용법. 이렇게 길이 대서 요 정도다. 다시 돼서 요 정도다. 절반. 4분의 1 이렇게 좋은 거 가르쳐 준다. 그치? 요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시험지 모서리 같은 거 있잖아. 이게 90도잖아요. 반 잡으면 45도. 뭐 요런 것들을 요령껏 좀 활용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또 이런 거 얘기하기 되게 좀 무서워. 아니, 선생님이 막 그걸 진짜 대놓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무슨 얘기냐면 그 시간 안에 그걸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얘기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부정행위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또 이런, 또 막 이런 거, 막 또 작았다 재고 이런 친구 있을까 뭐,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내가 어떻게든 이걸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라.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2교시 끝나고 나면 이제 선생님 얼굴도 한 번씩 생각나면서 점심시간이 돌아오겠지. 선생님은 점심에 이제 뭐 죽을 먹는 친구들도 있고, 뭐, 김밥 싸가는 친구들도 있고, 막 이런데, 이게, 그러니까 쉽게 메꿔지는 거 알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또 금방 허기지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가장 좋은 건 평상시 먹던 밥을 싸가되 다 먹으면 또 얹힐 수가 있으니까 한 3분의 2 정도? 그 정도 먹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먹던 밥으로 드셔라. 그 다음 부모님한테 좀 미리 당부드려. 나 이것도 사연으로 들었었는데 어떤 학생이 그런 거 있었대. 어머님이 이제 딸이 공부한 게 그동안 너무 안쓰러웠던 거지. 이렇게 도시락에다 완두콩으로 하트를 놓으시고 그다음에 편지 따라. 1년 동안 너무나 고생 많았다. 엄마는 네가 최선을 다한 것만. 편지를 쓴 거야. 그 애가 점심 먹다 오열을 한 거야. 엄마 막 이러면서 그래갖고 시험을 망했다는 거야.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얘기를 했대. 엄마 왜 편지를 써가지고 그 편지 보고 나 울어가지고 망했다고. 그 다음부터 엄마가 그날 이후로 쳐다도 보지 않으셨다는. 편지에서는 그렇게 애정이 넘쳤는데 시험 망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집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이게 참 희한해. 요즘 선생님도 학원 하나하나씩 종강들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약간 이날의 이 종강주의 분위기라는 게 있어. 괜히 뭔가 뭐라 그러지? 되게 감성적이 되고 애들도 평상시에 전혀 그랬던 애들 아닌데 갑자기 눈물을 글썽거리고 아니 우리가 뭐 다시 못 볼 사이인가? 그거 아니잖아. 근데 영원히 못 볼 것 같은 거 마냥 그러니까 감정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지면서 약해져서 그래. 그래서 수능날은 그런 하나하나에도 원래 그렇지 않던 친구도 갑자기 막 터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담백하게 그렇게 해서 점심 드시고 그 다음에 3교시 시험 보시고 자 여러분 아까 선생님 그랬잖아요. 우리 모의고사 때랑은 달리 대충 이거 같은 데가 아니라 최대한 정답 같은 걸로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뇌가 되게 피곤합니다. 뇌가 되게 피곤해요. 그래서 3교시 끝나고 나면 이게 뇌가 약간 우리 당 떨어진다는 얘기 많이 하죠. 뇌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거든. 그래서 초콜릿, 사탕 이런 것들 챙겨가셔서 3교시 끝나고는 꼭 당 섭취를 해주셔라. 그 다음 만약에 내가 밥 먹고 나서 3교시에도 밥 먹고 나서 너무 잠이 올 것 같으면 이게 약간 감독관 선생님에 따라서 케바케라고 해. 어떤 선생님은 초콜릿을 여기다 두고 먹으면서 해도 뭐라고 안 하시는 선생님도 있으신가 하면 예를 들어 입이 조금만 움찔해도 자네 뭔가 입 벌려봐 막 이런 선생님도 계신데 근데 그날은 감독관 선생님 지시에 다 따라주는 게 여러분 이득인 거 알죠? 괜히 감독관 선생님이 자네 뭔가 입 벌려봐 아무것도 아닌데요? 막 이래갖고 부딪혀봤자 손해보는 건 나 자신이거든. 그러면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너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갖고 제가 한 개 먹었어요. 제가 얼른 삼켜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게 그날 분위기를 좌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선생님은 수능 볼 때 껌 씹으면서 봤거든요. 근데 또 누가 또 껌을 뭐 이러면서 보겠냐고 입에다가 씹으면서 이렇게 약간 한 바퀴씩 그거 알죠? 이렇게 한 바퀴씩 돌리는 권법. 한 바퀴씩 돌릴 때마다 이렇게 한 바퀴씩 돌려가면서 그렇게 시험 좀 편안한 마음으로 보고 싶어서 그렇게 봤던 것 같아. 예, 그러면 이제 잠도 조금 안 오면서 마지막 시간까지도 완벽하게 공부를 시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치? 선생님은 요즘 다음 주에 수능 보는 친구들이 제일 부러워요. 왜냐면 이제 정말 쉬어도 되잖아. 물론 상황이 여의치 않아 뭐 어디 여행을 가기도 아니면 맛있는 걸 먹으러 가기도 굉장히 여의치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이 입시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게 얼마나 해방입니까? 해방감이 들겠습니까? 그죠? 물론 그 이후에 또 입시가 남아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일 부러워요. 왜 선생님은 또 시작이잖아. 선생님의 디데이는 또 시작이니까. 자, 여러분 1년 동안 정말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끝나고도 계속 연락해요. 선생님이 올해 지금 제일 아쉬운 게 떡볶이 파티 못하는 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 이게 선생님이 엔간해서 한번 집어넣어보려고 스케줄을 봤는데
올해도 오늘도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무지막지한 숫자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12월 달에 떡볶이 파티를 추진하는 건 무리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쉽게도 올해는 떡볶이 파티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올해 친구들 떡볶이 파티 못한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 또 내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내년 여러분들의 후배둥이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얘기해주면 내가 참석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내년에 얘기하세요. 다 얼마나 좋겠어요. 대학생 신분으로 와서 막 좋은 얘기도 해주고 후배들한테도 지금 다 내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됐어 얘기도 해주고 얼마나 좋을 거야. 그때 얘기하세요. 그러려면 선생님이랑 또 계속 연락하면 지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1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주변 우리 후배들한테 선생님 추천해 주는 것도 또 잊지 마시고요. 알죠?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내가 요즘에 이 얘기 할 때마다 되게 좀 많이 뭉클한데 선생님의 가장 큰 응원 군단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없었으면 선생님이 올해 진짜 이렇게까지 강의를 할 수 없었을 것도 같아요. 너무너무 선생님이 고맙고 마지막까지 화이팅해서 수능날 좋은 결과 받고 또 결과와 상관없이 선생님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등이들 마지막까지 주댕쌤의 제자들답게 실력 발휘 잘하고 돌아오세요. 진짜 중요한 얘기 안 할 뻔했다. 선생님이 TCC로 조그만한 파일 하나 첨부해 줄 겁니다. 자, 요거 인쇄하셔가지고 시험장에 꼭 가져가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 파일에 마지막 장 꼭 보고 가셔야 돼요. 선생님 마지막에다가 비밀 힌트 하나 숨겨놨습니다. 그거 꼭 보고 가시고 나중에 우리 또 게시판으로 선생님 카톡으로 또 선생님 인스타로 주댕튜브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